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전격적으로 한 등급 내리면서 1등급인 AAA, AAA에서 2등급인 AA, AA1으로 내리면서 뉴욕 증시를 비롯한 국제 금융시장에는 한때 긴장감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실제로 국채금리가 마의 5% 선을 돌파했고요. 또 각국 증시도 좀 조정을 받았어요. 뉴욕 증시도 장 초반 무디스가 신용 등급을 강등했다라고 발표한 이후에 열린 첫 장에서 조금 하락 출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시간이 좀 지나면서 하락세가 상당히 줄어들었고 결국은 보합 마감했다 이렇게 종합평가할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고 해서 무디스 쇼크가 끝났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조금 이릅니다. 왜냐하면 무디스의 국가신용등급 하락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어떤 단기적인 충격을 준다기보다도요, 미국 경제에 구조적인 문제가 이런 게 있다라는 것을 시장에 환기시켜주는, 알려주는 그런 역할이 훨씬 더 컸다고 보여지거든요. 따라서 지금 미국의 국가 부채가 상당히 심각하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게 됐다. 그러면 혹시 증권시장에 다른 악재가 돌출했을 때 이것이 미국의 국가 부채하고 연동이 되면서 무디스 충격이 시간차를 두고 2차, 3차로 뒤늦게 터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 주가에 일순간 오르고 내리는 거기에 일비하기보다는 무디스가 과연 무슨 이유로 어떤 내용으로 미국 경제의 신용등급을 내렸을까? 그 내용을 좀 더 세심하게 뜯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무디스의 지적이 앞으로 미국 경제나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이것을 좀 입체적으로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가 하고 있는 관세 정책이나 한국에 대한 환율 압박, 또 나아가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같은 가상화폐 띄우기, 특히 스테이블 코인을 중점 육성하겠다는 이런 전략들이 한 걸음 파고 들어가 보면 바로 무디스가 얘기한 미국의 국가 부채나 재정 적자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과 모두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내린 그 이유, 이 대목을 좀 더 세밀하게 뜯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무디스가 왜 미국의 신용등급을 전격적으로 내렸을까? 또 무디스의 지적은 과연 앞으로 세계 금융시장, 뉴욕 증시나 달러, 환율, 또 비트코인, 코스피, 코스닥, 국제 금값, 유가 이런 데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 등을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 무디스의 신용 강등, 미국 신용 강등 보고서를 세밀하게 들여다보면요, 가장 중요한 대목은 하나의 키워드로 뽑으라고 그러면 사실 재정 적자입니다. 일각에서는 국가 부채가 문제다라고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부채가 물론 문제이긴 한데요. 그러나 국가 부채는 지금 현재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 과거 역대 정부의 방만한 재정이 낳은 국가 빚, 이것이 누적돼 온 결과란 말이죠. 그래서 과거의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베센트 재무장관 같은 이는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내리니까 그거 과거 정부가 잘못한 거 이제
수치로 반영되는 후행 지표일 뿐이다. 한마디로 신경 안 쓴다. 이렇게 일소해 버렸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국가 부채는요, 지금 미국이 국가 부채가 무려 36조 달러거든요. 36조 달러인데 이것은 역대 정부가 생긴 것을 쭉 누적한 것이고, 그리고 부채가 생겼으면 그 부채를 그냥 둔 것은 아니에요. 부채가 생겼다는 얘기는 그만큼 돈에 결손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 돈을 일단은 벌충은 해놨습니다. 유동성 잔고는 메꿔놨다고요. 그게 국채를 대량으로 발행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국채가 35조 달러 가까운 금액이 국채 발행해가지고 그것이 장기적으로 갚아야 될 빚인 것이죠. 그런데 그 국채를 발행하면서 빚을 내서 그 돈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35조 부족분은 일단 메꾸어냈습니다. 그 돈이 시재금으로 남아있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유동성 차원에서는 일단 빚이 미국 경제에 단기적으로 부담을 주지는 않을 정도로 땜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35조 달러는 빚은 앞으로 언젠가 계속해서 갚아 나가야 될 미국의 큰 부담, 아픈 손가락입니다. 그리고 이 부채는 만기가 되면 이제 갚는 게 하나 있고요. 근데 만기는 국채마다 다 다양하고, 심지어 미국의 국채 구조를 보면 30년짜리 국채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런 대로 미국이 국가 부도 없이 꾸려는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디스가 문제 삼는 것은 과거의 부채가 아닙니다. 물론 과거의 부채도 그 빚 이자를 갚아야 되잖아요. 이자가 쿠폰이라는 형식으로 미국 국채에는 이표채, 할인채,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일단은 발행 물량만큼 이자가 지속적으로 나가는 국채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이자를 갚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단은 더 중요한 거, 미국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지게 된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국가 부채가 아니라 재정 적자입니다. 국가 부채가 과거에 쌓여오진 결과, 그것을 이제 경제학에서는 스톡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축적됐다. 그런데 지금 문제로 무디스가 경고하고 있는 재정 적자는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입니다. 지금 미국이 내년도 새 예산안을 만드느라고 미국 의회가 정신이 없습니다. 아직 2026년이 되기에는 멀었는데 벌써부터냐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회계년도가 1월 1일부터 2026 회계년도가 2026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지만 미국은 그보다 무려 3달이나 앞선 2025년 10월 1일부터 2026년 회계년도가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2기의 백악관으로 복귀한 이후에 첫 번째 예산이 바로 2026년 예산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욕심도 있겠죠. 백악관 재수까지 했고 새로 대통령으로 들어왔는데 뭔가 해보고 싶은,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트럼프 대통령은 감세입니다. 세금을 좀 깎아주겠다. 그게 공약사항이고요. 법인세, 소득세 깎아서 자기 민심도 얻겠다. 전통적으로 공화당은 세금을 깎자는 주의입니다. 세금을 깎으면 세금 낼 사람들은 환호하겠죠. 그런 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은 세금 깎는 거로부터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금을 깎는다고 해서 국민 모두가 지지하는 것은 아니겠죠. 어차피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중산층으로 갈수록, 또는 중산층보다도 부유층으로 가면 갈수록
소득이 높은 사람은 높은 사람일수록 세금 부담이 높습니다. 누진 과세가 되어 있어서 세율 자체도 높고 또 소득이 많기 때문에 세율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더 많은 세금을 내기 때문에 미국에서 조금 돈 가진 사람들, 살만한 사람들은 공화당을 좋아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을 극렬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세금을 깎아주겠다라는 그런 공약이란 말이죠. 그래서 세금을 깎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뿐인 공약이 아니라 본인의 신앙이기도 하고 앞으로 지지를 이어가는, 특히 내년에 지금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하원 435명 전원을 교체하고 또 상원은 3분의 1을 교체하는데 여기서도 계속해서 공화당 우위 구조를 이어가야만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정책들을 소신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2026 회계연도를 앞두고 세금을 대폭 깎아주겠다. 자, 세금을 깎아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정부 재정이 펑크가 날 수가 있죠. 정부 재정이라는 게요, 정부의 그 경제 관리인데 이를테면 정부 살림살이인 것이죠. 우리 개인이나 기업들도 한쪽으로는 돈을 벌고 한쪽으로는 또 돈을 씁니다. 개인의 경우에서는 급여를 받거나 연금소득으로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을 가지고 밥도 사 먹고 집세도 내고 자녀들 학비도 주고 이렇게 사는 것이죠.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돈을 들어오는 방법이 좀 다르죠. 정부는 스스로 돈을 벌는 것은 정부 재정에서 아주 적은 부분이고, 특히 미국은 공공기업이라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국민한테 세금을 걷습니다. 그것을 세금으로 들어온 돈이다 해서 세입 예산이라고 그러죠. 이 세금으로 걷어들이는 돈이 정부가 쓰는 돈, 국방비 또는 공무원 급여 또는 R&D 비용, 이것을 나가는 돈의 예산이라고 해서 세출 예산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세출과 세입이 딱 떨어지게 맞는 것이 이상적이죠. 그런데 미국은 오래 전부터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 간에 엄청난 불균형이 있어 왔더랬습니다. 그 불균형의 내용은 세출, 나가는 돈은 굉장히 많은데 들어오는 돈이 적은 겁니다. 개인 가게도 소득이 예를 들어서 1억 원인데 돈을 2억 원 이상 쓰면 펑크 나잖아요. 자, 펑크 나면 1단계로 돈을 구워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다가도 안 되면 파산을 하거든요. 국가도 똑같습니다. 세출, 세입에서 세출이 더 많으면 돈이 부족해져요. 부족한 것을 끌어오는 것은 국채죠. 자, 현재 이 공화당 의원들이 제출해놓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 2기 임기의 첫 예산, 2026년도 예산안에 이 예상 재정 적자가 얼마냐? 이게 사실은 무디스가 가장 놀란 대목입니다. 그게 2조 달러로 적혀 있거든요. 2조 달러. 그러니까 벌어들이는 돈, 나가는 돈, 이것의 차액을 했더만 정부가 벌어들이는 세금이 정부가 써야 될 세금보다도 2조 달러나 적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돈 어디선가 구해와야 되잖아요. 그것을 국채 발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채 시장이 발작적 현상을 보이고, 무디스가 신용평가를 한 것은 바로 미국 국채 돈 못 갚을 수도 있다라고 경고한 게 그게 신용등급을 떨어뜨린 겁니다. 다른 시장의 조건이 똑같다고 그러면 미국이 종전보다도 국채를 더 많이 발행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 국채 시장에서 국채 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미국은 의회라고 그러죠. 그 제출되어 있는 예산안에서 트럼프 정부가 추정한 2026 회계연도의 재정 적자 예상치가 2조 달러인데요. 이게 2024년에 1조 8천억 달러
보다도 껑충 뛰었어요. 그러니까 10% 이상 뛰었죠. 그런데 그 전해인 2023년, 2년 전이죠. 그때는 1조 5천억 달러밖에 안 됐거든요. 적자가. 그 전에 불과 한 10년 정도 돌아가면 1조 달러도 안 됐었어요. 그런데 이게 눈덩이처럼 펑펑펑 불어났단 말이죠. 바로 이 대목을 무디스는 경고한 것입니다. 가뜩이나 국가 부채도 많은데 그것은 과거의 일이라고 치자. 그래도 2026 회계연도를 보니까 재정적자가 또 2조 달러가 발생해. 그래서 경고를 하기에 이르는 겁니다. 그럼 2조 달러라는 돈은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규모냐? 간단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1달러 환율이 1,400원이다. 라고 전제를 한번 해보죠. 그러면 2조 달러 곱하기 1,400 하면 2,800조라는 돈이 나오지 않습니까? 2,800조 원이 적자가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2025년도에 674조 원이었습니다. 이게 2026년에는 700조 정도를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가령 700조라고 전제해 봅시다. 그러면 미국은 적자, 지출이 들어오는 돈보다도 많아서 펑크나는 규모가 내년에 2,800조 원인데 우리나라는 벌어들이는 돈, 세수, 수입, 세출 예산 자체가 7천억 원이다. 그럼 우리 예산에 무려 4년치가 적자가 난다는 거 아닙니까? 좀 더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내년부터 4년 동안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정부가 모든 기능을 중단, 국방비도 일단 단절해놓고 4년을 계속 모으면 미국의 2026년도 적자 1년치 메꿀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의 재정 적자가 심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또 감세를 하겠다. 감세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이고 철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세는 거침없이 추진하는 것이고 또 의회, 상원, 하원 다 공화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겁날 게 없습니다. 유일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감세하는데 좀 신경을 쓴다 그러면 시장의 반응, 뉴욕 증시가 발작을 하거나 특히 국채금리가 국채값이 떨어지면 트럼프 대통령은 좀 신경 쓸 것이에요. 바로 그 점과 관련해서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떨어뜨리면서 경고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고가 이제 첫날 뉴욕 증시에는 무덤덤하게 뉴욕 증시는 그냥 아는 둥 모르는 둥 하고 넘어갔다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날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2조 8천억 원어치의 국채를 금융시장에 이제 실어낼 때 국채를 발행하잖아요. 그런데 2조 2,800조 원, 2조 800조 원의 물량이 나올 때마다 시장은 부담을 느끼겠죠. 그때 다른 악재가 겹치면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뉴욕 증시를 연구하시는 분들, 뉴욕 증시에 투자하시는 서학개미들 가장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체크해야 될 지표가 뭐냐? 첫 번째 미국의 재정 적자입니다. 재정 적자가 더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자, 그거로 끝나면 안 됩니다. 재정 적자 얼마인가는 굉장히 쉽게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은 그 적자 해소를 위해서 국채를 언제 어느 때 발표하느냐. 자, 요게요. 김대호 TV에서도 수시로 지금 말씀 올리고 있지만 미국 재무부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트레주어리.com, 트레주어리 본드, 트레주어리 빌 이런 검색어를 쳐서 미국 재무부 사이트에 들어가면 재무부에서 국채를 얼마 발행할 거고 잔고가 얼마고 이거를 매일 공시합니다. 특히 2주일에 한 번씩은 앞으로의 계획 또 분기별로
다음 분기에 우리가 국채를 어떻게 발행할 것인가 중장기 계획도 발표하거든요. 따라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제롬 파월이 기준금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당분간 뉴욕 증시와 국채금리,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이런 많은 금융상품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줄 최대의 지표 변수는 바로 미국 재무부의 국채 발행 물량이다. 자, 앞으로 지금 계속해서 발표될 미국의 국채 물량, 김대호 박사 TV에서는 이 대목 일일이 체크하지 못하시는 분을 위해서 수시 상황표라도 좀 영상을 찍어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적어도 월별 또 분기별 미국의 국채 발행 계획은 필수다라는 점에서 수시로 올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